자, 그러면 오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면요. 애터미는 피난처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애터미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냐면, 애터미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 편하게, 지내는, 그런 안식처로서 애터미를 이렇게 두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애터미가 시대의 흐름에 맞죠? 그렇죠. 유통의 흐름, 시대의 흐름, 어, 정말 좋습니다. 노후 준비 정말 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노후 준비에 대한 희망이고 또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어, 정말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체력이 떨어지고 곳곳에 아픈 곳이 생겨나고 기존에 하던 소득보다 하던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또 소득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고민이 많으신 분들 중에서 애터미를 내가 한 발 들여놓으면 나는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괜찮아. 이런 마음의 안식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애터미를 한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정말 애터미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상태가 그 상태를 하루 이틀 이렇게 쌓아가면서 365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애터미를 하는 것이죠. 내가 애터미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는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애터미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분들을 저는 애터미를 피난처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만으로도 뭐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그런 압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난 애터미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시험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어, 그런데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은 뭘까요? 자, 1번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온다. 이러시는 분들 많죠. 스트레스 받으면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다.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락을 한다.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을 해서 땀을 흘린다. 또 뭐 학생 같은 경우는 못하겠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한잔 하면서 털어낸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하지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근데 지금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심리학이라든지 심리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짓된 그런 자료들에 의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는요 그거 전 틀렸다고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 스트레스 받아. 나 오락 좀 해야겠어. 그러면 점점점 악순환이 됩니다.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오락을 했으니까 공부를 할 시간을 더 잃었으니까 시험 성적은 더 안 좋을 거니까 스트레스는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큰 스트레스가 오니까 또 뭘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는 오락 가지고 안 돼요. 뭐 스포츠 도박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이렇게 옆길로 새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방법은
학생이 스트레스를 벗어날 방법은 자기가 주어진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거는 우리 모두 다 동의하죠. 하지만 자신에게는 이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터미 사업자라면 애터미에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업무량을 채우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것, 그것을 했을 때 비로소 긍정적인 해결이 되는 거예요. 돈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스트레스가 돈이 없는 것에서 오는 거 아시죠? 병이 든 것도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죠? 그러면 애터미에 성공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나 스트레스 좀 받으니까 드라마 좀 봐야겠어. 이게 과연 올바른 어, 방향일까요? 자,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아시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애터미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어,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학생은 공부를 해야 돼.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놀 생각하지 마. 이것을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터미 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드라마 보는 게 뭐가 나빠? 드라마 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여행 좀 다니면 안 돼? 여행도 못 가면서 해야 돼?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또 계모임, 뭐든지 다 할 거 다 해요. 자, 그러면 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란 노후, 노후 문제, 금전적인 문제, 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적으로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문제. 자, 이런 것들 봤을 때 해결책은 애터미라는 도구를 잡았으면 애터미를 성공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전쟁터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애터미를 피난처로 여기시는 분들은 스스로를 난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난민 좋아하세요? 난민 안 좋아하죠? 난민 되기 싫죠? 전쟁터에 난민 되기 싫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이것을 피난처로 여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피난처가 뭐냐면 포탄이 쏟아지거나 이렇게 전쟁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피하는 곳이죠. 그런 난장판 속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정말 난장판이고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저도 나이가 막 많은 건 아니지만 이게 산다는 게 참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40대, 50대, 60대 더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은 정말 산다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더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피난처로 여기면 피난처로 여긴다는 것은 설렁설렁 한다는 거죠. 어, 마음 편하게 먹고 스트레스를 피해가면서 부딪히지 않고 회피해가면서 우회하는 거죠. 내가 저렇게 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데 어,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음, 이런 것들. 뭔가 해야 돼요, 확실하게. 저걸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것들이 잔꾀죠. 이런 것들 안 하면서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 영국에서 저쪽에 아주 멀리 인도 쪽에 청어가 있는데 그 청어를 잡아가서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영국까지 도착했을 때 그 청어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물고기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선장은 어, 청어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장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청어의 값을 3배나 더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떼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그 비결을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그 안에 뭐 수족관 같은데 안에 어, 물맥이라고 청어의 천적을 넣어 놓은 거예요. 그 청어들이 편안하게 있을 때는 쉽게 병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물맥이라고 하는 천적을 넣어 놨을 때는 그 청어들이 그 물맥이를 피해 다니느라 어, 오랫동안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피해 간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에 나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피하려고 하면 안 되고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부딪힌다는 거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딪히고 또 끊임없이 훈련하고 부딪히고 또 반복해서 훈련하고 이렇게 한 사람만이 금은보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애터미에서 성공하게 될 경우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이게 보통 금은은하가 아니죠. 그냥 금은은하 이거 금은보화 이런 것들 어, 그거보다 훨씬 더 값진 거예요. 자, 피난처를 여기는 사업자는 어떤 모습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찔리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셔야 되고요. 파트너분들을 이렇게 지도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면 온페이가 나와서 그냥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막막하게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 하다 보면 온페이가 나와서 내 사업을 해결해 주겠지. 이 생각을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애터미를 알아보게 만들기 위한 좋은 비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성숙된 사업자라면 온팽이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정말 착실하게 기초공사를 해나가다 보면 성공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안에서 온팽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기초공사를 하는 것에 집중하고 온팽이는 추가적으로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나오게 된다. 하지만 온팽이만 바라보고 막연하게 있으면 온팽이 안 나오죠. 그렇죠? 설령 나온다고 해도요. 내가 경험이 없죠. 훈련이 안 돼 있죠. 훈련이라는 거는 훈련이란 건 부딪히고 교육 듣고 부딪히고 교육 듣고를 하면서 당금질을 해야 돼요. 좋은 칼은 불에 달궜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계속 두들기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지 않고 교육을 듣는 건 머리만 커져서 대두가 되는 거예요. 목 디스크 나요. 그래서 부딪히면서 교육을 들어야만 됩니다. 그럼 막연하게 보내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업무량이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 그 가장 기초적인 업무량은 부업으로 해야만 되는 여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생업이 있어서 그런 분도 꾸준하게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량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저는 하루에 애터미를 3시간 정도 할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업자라도 충분히 생업 이외의 것들을 포기한다면 충분히 3시간 정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죠? 뭐 여행을 간다거나 개모임을 간다거나 여가 활동, 취미 생활 이런 것들을 포기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정도는. 자, 그래서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그런 업무량이 미달된다면 어떤 거와 같냐면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땅은 많아요. 10,000평이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이 종자 씨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종자 씨가 한 줌밖에 없는 거예요. 한 줌밖에. 그러면 그 많은 땅을 놀려놓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널려 있어요. 그런데 내 명단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명단이 없어도요. 빨리 신규 확보를 만드는 것. 그 사람들로부터 빨리 소개받는 것. 이게 종자 씨를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종자 씨 모으는데 몇 년 걸려요. 그러면 안 돼요. 종자 씨 모으는데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집중 몰입 초기 3개월 하면요. 종자 씨 다 마련하고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종자 씨는 있어야 뭘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지만 이 감자를 썰어서 조각 내가지고 땅에 묻으면 그게 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적어도 농사를 지을 만큼의 감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종자 자체가 없거나 없어서 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2년, 3년씩 걸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업무량이 너무 적으면 종자 씨를 갖추는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그 만평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평의 땅, 잡초와 갖가지 아카시아 나무들이 무성해져 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포크레인을 다시 후배 파가지고 농토로 만들어서 그런 힘든 것을 자처하지 말고 빨리 종자 씨를 마련해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피난처로 여기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지금 애터미를 하고 있다는 거에 자체로 그냥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놀리고 있고 종자 씨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음. 종자 씨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배고파도.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워도 느끼는 점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훈련을 안 하면서, 그게 부딪히는 게 없이 교육을 들으면 대두가 된다고 했죠. 정말 부딪혀야 돼요. 부딪혔을 때, 우리가 상처도 받고, 낙심도 하고 그래요. 그럴 때 듣는 강의가 진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선택이란 걸 할 수 있는데, 침대 안에 이불 덮고 알아 누울 것이냐, 아니면 사운드 크게 빵빵하게 틀어놓고 회장님 강의를 들을 것이냐, 어, 내 스폰서를 만나서 한번 혼쭐 날 것이냐,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이불 덮고 알아 누워요. 그것은 악순환의 연속이에요.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를 피할 방법은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불 덮고 울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더 골이 깊어갈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슬럼프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슬럼프를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강의를 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을 때 그렇다면 강의를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같은 강의를 1시간 동안 앉아서 봤어요. 오늘 또 제가 준비한 이 강의를 들었지만 누군가는 같은 시간을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고 누군가는 들어서 진짜로 내 것이 됐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자, 얻어낸 거를 내가 그날 실천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세미나장에서 수도 없이 듣는 내용이 있어요. 뉴스 자료를 보면서 일을 하라고 해요. 뉴스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저 사람 그렇게 성공했구나 하고 땡! 안 따라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 이야기가 아닌 거죠. 따라하질 않아요. 그거는 안 들은 거와 같죠. 안 들은 거예요. 강의를 안 들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강의를 들었다고 착각해요. 전혀 틀렸습니다. 강의를 들었으면 따라해야 돼요. 따라 했을 때 비로소 그 강의를 들은 거예요. 그렇게 따라 해보잖아요. 그러면 되는 것도 있고 잘 돼서 분명히 거기서 효과를 봐요. 혹은 부딪혀서 안 되는 부분을 또 발견해요. 그것이 다시 교육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당금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국장 그림을 그려서 목표 달성을 하라고 정말 누누이 말씀드리죠. 근데 아직도 국장 그림을 안 그려놓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 강의를 했는 시간을 다 합치면 잘은 모르겠지만 뭐 합치면 한 100시간 안 될까요? 100시간. 그 주제를 가지고 했던 지금까지의 시간 보면 그러면 안 하고 있다면 그 100시간 동안에 그 강의를 안 들은 거라는 거죠. 자, 국장 그림을 그리면 나는 국장 그림이 안 나오는데요. 당연하죠. 국장 그림이 나오는 사람은 총장 그림을 그려야죠. 그런데
그리고 파트너를 국장 그림을 그려야죠. 국장 그림이 이미 나오는 사람. 그러면 국장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누가 그리냐? 국장 그림이 안 나온 사람이 그리는 거예요. 왜냐? 목표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국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팀장 두 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팀장 두 명을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거기 이름을 넣을 게 없다. 그럼 빨리 넣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국장 그림을 그려놓고 동그라미로 빈 공간을 그려서 포도송이처럼 그려놓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동그라미에 내가 팀장으로 잡고 갈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그 안에 적으세요. 그럼 도저히 적을 사람이 없다. 만들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목표예요. 팀장을 갈 사람을 이제 적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팀장이 되려면 판매사를 갈 사람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매사를 갈 사람을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죠. 그리고 그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한의 업무량을 해내는 사람. 우리가 PV를 기준으로 보면 보름에 최소한 60만 PV 정도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3명, 3명 정도는 있어야 판매사가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베팅에 가까워요. 일시적인 도전밖에 안 돼요. 이래서 반복적으로 적어도 분기별로 갈 수 있는 정도의 판매사가 되려면 최소한의 활동을 하시는 부업자나 뭐 그런 사업자 60만 PB 정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좌측에 3명, 우측에 3명 정도가 있는 사람이 판매사죠. 그러면 그 판매사에 또 포도송이를 한 3개씩 그려서 거기에 들어갈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시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국장 그림을 그려서 목표를 하라고 이것이 너무 효과적이고 좋기 때문에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난처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난민을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곧 다가올 몇 년 뒤 미래에 여전히 지금과 똑같고 몇 년 뒤 난민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애터미 안에서. 자, 손등에 발라주면서 일을 하라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죠. 향을 맡아봐야 되고 발림성을 느껴봐야 되고 말로써 하는 것은 일이 안 돼요. 반드시 발라주거나 먹여줘야 돼요. 팩을 붙이고 띄워줘야 돼요. 필링젤을 할 수 있도록 거울을 보면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왜냐? 뭐 한번 해봤어야 집에 가서 잘하죠. 그죠? 설명을 했는데 집에 가서 엉뚱하게 해버리면 효과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발라주면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전혀 발라주지 않아. 발라주지 않아. 그러면 정말 일하기 좋은 방법 하나를 통째로 잃은 채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전단지 한 장 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일하기 어려워요.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전단지 갖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발라줘야만 됩니다. 이걸 들었는데도 안 해. 안 들은 거죠. 자, 피부를 좋게 만들어주고 꼭 효과를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를 제가 이 내용 또 강의를 풀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PV를 중요시 여기고, PV 중요합니다. 그런데 효과를 안 보면 그 PV는 일회성이에요. 그분을 효과를 보게 만들어야 재구매가 일어나듯 소비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야, 팔았다. 성공했다. 성공한 게 아니죠. 그분이 제대로 안 썼거나, 효과를 못 봤다면,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중에 하나가, 우리 화장품 6종 세트를 만약에 그분이 사겠다고 해서 샀어요. 그 뒤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 조금만 사업을 해보면 경험을 하는 것들 있죠. 그런데 트러블이 난다거나 그런 것들. 자, 트러블이 안 났다고 해도요. 효과를 못 보면 다음부터 안 삽니다. 그죠?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누군가가 권해준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이기 때문에 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쓰면 효과를 못 봐요.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거기에 대한 추후 고객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우리 거기 이렇게 휴대용 저기 이렇게 용기에 담아 쓰는 정수기 있잖아요. 제가 참 잘 쓰고 있는데 그거를 정수를 한 것을 물병에 옮겨 담았어요. 그 나중에는 똑같은 물병이 두 개가 있게 됐는데
하나는 그냥 물이고 하나는 정수가 된 물이에요. 그 어디다가 그냥 수돗물을 담았는지 어디다가 정수기를 물을 담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수기로 정화했던 물인 것 같아. 그래서 마시는데 혹시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수돗물일 수도 있어. 자,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물을 마실 때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수된 물, 수돗물 둘 다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찝찝한 마음이 있으면 효과를 못 봐요. 자, 그래서 효과를 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고 그것이 최종 목표였다면 그분에게서 소개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됩니다. 효과를 본 사람에게서는 소개받는 것이 쉬워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나 써보니까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던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좋다는 걸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팔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애용자를 사업자로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소개를 직접 받아서 명단을 뽑아서 일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부분,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것이 기초공사예요. 이렇게 일을 한다면 성공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계속해서 소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전부 다 사업자로 대놓고 그 사람들이 사업자를 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인연을 끊어버리는 식으로 해버리면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지잖아요.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로 계속 다가가면요. 그분이 사업을 정말 아직 마음이 안 열리면 내가 소개를 해주면 또 이 사람한테 찾아갔을 때 또 사업하라고 하겠지? 그래서 소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라고 안 하고 소개를 받으면 너가 돈이 될 거니까 우리 같이 서로 좋게 이렇게 소개해줘. 이렇게 해서 소개를 받았어. 그분이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당이. 그러면 본인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사업을 한다고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돈이 되잖아요. 소개가 마구마구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석세스 아카데미 초대를 목표로 고객 관리를 하라고 했잖아요. 자, 석세스 아카데미 초대를 목표로 해야지 내가 하고 있는 사소한 일들도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 조그마한 제품을 전달할 때 시간을 써야 되고 이럴 때 많이 아쉽죠. 뭔가 좀 많은 것들을 효과를 보고 싶은데 하지만 그 소소한 그런 활동들이 왜 기쁘게 할 수 있냐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고객 관리를 하고 또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수당을 넣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그랬을 때 그분이 애터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랬을 때 그분이 석세스 아카데미 올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지치지 않고. 목표가 기니까. 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을 비전을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 석세스 아카데미에 데려가겠다. 근데 내가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비전을 못 봤다. 지루했다. 엉덩이가 아팠다. 밥 먹는데 힘들었다. 이렇게 이런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데리고 가려는 마음부터 가지겠죠. 그러니까 가자는 말 자체가 안 나오면서 사업은 계속 후퇴될 수밖에 없습니다. 석세스 아카데미를 목표로 해야 돼요. 그날만을 기다려야 돼요. 석세스 아카데미 2주 남았는데 그러면 누군가 꼭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에 실패했다. 하지만 영영 실패한 게 아니죠. 다음 달에 데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혼자 가면요. 정말 갈 때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돼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또 못 데리고 간다는 그 원통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 혼자 앉아 있는 게 리더십이지 이런 말로 위안 삼으면서 그 한 달을 까먹으면 안 돼요. 무조건 데리고 가는 장소예요, 거기는. 우리가 그런 석세스 아카데미를 내 동기부여 차원에서만 쓴다면요. 어, 완전 반쪽짜리 세미나예요. 90%는 신규를 초대하기 위한 자리예요. 신규를 초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앉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서 원통함을 느끼라 이거예요. 혼자 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랬을 때 초대하겠죠. 다음 달에는.
자, 그리고 수당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기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많은 강의를 했어요. 자, 근데 수당을 그냥 던져주듯이 그냥 툭 던져주고 알아서 비전 보겠지. 여전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당을 넣어주면요. 그것을 통해서 지혜롭게 그분이 비전을 좀 더 알 수 있게끔 이끌어내야 돼요. 그 수당을 도구로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어, 그 수당 한 방에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처럼 절대로 안 그래요. 사람들 그 거지 아니에요. 그 돈 몇만 원 가지고 헷가닥 돌거나 그럴 일 전혀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마음이 살짝 열리는 거예요. 그 살짝 열리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닫혀요. 아주 빠르게. 엘리베이터 문이랑 똑같아요. 살짝 열렸다가 닫혀요. 그러니까 수당이 들어갔다면 그 찬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용하라고 들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이걸 안 해. 그러면 안 들은 거죠, 강의를. 그죠? 자, 계보도 가입 실수하지 말라. 이런 것들. 정말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이런 계보도에 대한 부분에 나중에 그 스트레스는 가입한 사람이 몽땅 가져요.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하고 사업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분기 목표, 하루 목표 반드시 설정하고 이루라. 분기 목표. 보름 동안에 내가 어느 정도를 달성할 것인가. 이게 없다면 피난처가 됩니다. 이게 있다면 전쟁터가 돼요. 전쟁터에서 이긴 사람들은 거기서 전리품을 얻어요. 그죠? 업무일지 통해서 멘토와 상담하라. 업무일지를 안 쓰면 스폰서가 상담할 내용이 없죠. 그죠? 그리고 스폰서가 상당히 귀찮게 해야 내가 변해요. 물론 내가 그런 잔소리 안 들어도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 대부분은 좀 그런 옆에서 컨트롤 좀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일지가 없으면 멘토를 찾질 않아요. 그래서 업무 일지 꼭 써야 되는데 안 쓴다. 이유가 있겠죠. 뭐 일을 안 해서 안 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 90% 이상은 활동이 없기 때문에 안 써요. 활동이 없어도 쓰시고 그걸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계속 부끄러워해야 돼요. 왜냐? 내가 스스로 이게 피난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훤히 종이에다가 써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 미팅 이후에 다음 미팅을 그 자리에서 잡아라. 이거 굉장히 소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300만 원짜리 넘어가요. 이 팁 하나가. 미팅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 안 들었던 것보다는 비전을 가졌거든요. 다음 미팅을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그 비전이 엘리베이터 문 닫히듯이 비전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약속 잡는 게 불가능해져요.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 초대했는 것보다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초대했을 때 예를 들면 석세스 아카데미에서 세미나를 들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한 일주일 뒤에 또 만나자고 연락하는 것보다 석세스 아카데미 끝났을 때 바로 연결해서 다음 약속을 잡는 게 가장 쉬운 거죠. 그랬을 때 그분이 약속을 어긴다면 그분이 미안해 할 거예요. 약속 자체를 안 했어야지, 그죠? 근데 약속을 했는데 어겼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약속을 잡아야 되겠죠. 약속 어겼으니까 상심해가지고 막 기운 빠져있고, 저 이런 게 참 답답해요. 기운 빠질 시간에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다음 약속을 잡아야죠. 그 미안해하고 있을 그 순간에 그렇지 너 미안하지?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그 약속 잡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뭐 3일 뒤에 4일 뒤에 이렇게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약속 어기면 두 번 약속 어긴 거죠. 그래 좀 더 미안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만나겠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막 속상해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감정을 가지냔 말이죠. 사업자인데. 그죠? 소꿉놀이 하는 소녀들이나 속상해하는 거예요. 약속 어겼다.
그 기회를 찬스 삼을 생각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비전을 주기 위해서 강의를 앉아서 꼭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링크를 걸어서 툭 보내줘도요, 그분은 잘 안 들을 가능성이 높고요. 보다가 말 가능성이 높아요. 보다가 잘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 문제는 그 강의를 봤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는. 받는 거니까 안 봐. 그리고 봤는데 또 다른 거 보라고 하면 왜 또 봐? 문제는 봤는데 비전을 못 느끼고 안 받는 거와 동일하면 그 다음에 일이 더 어려워집니다. 안 그렇겠어요? 어, 더 어려워지죠.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한번 확실하게 앉아서 같이 똑바로 보게 만드는 게 일을 더 쉽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차 타고 가야 되지, 같이 앉아서 해야 되지, 시간 많이 들지, 그냥 보내주면 볼 것 같은데, 이게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따라 하셔야 돼요. 우리 북대구 청춘센터의 자랑은 이런 효과적인 것들을 복제를 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데, 이것을 안 따라하면 우리의 자랑이 다른 게 있나요? 이런 올바른 안내가 자랑인데 이걸 안 해버리면 북대구 청춘센터의 매력을 하나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다른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효과를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따라오고 계신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음, 네.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거의 다 드렸고요. 듣는 거를 넘어서서 내 것으로 만드는데 욕심을 가지시고요. 절대로 애터미는 현실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중, 정신을 차려서 똑바로 일을 안 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으로 다가옵니다.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애터미를 안 한 것보다 못한 미래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피난처 여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강해져야 되고요. 우리는 훈련하는 사업자가 돼야 돼요. 부딪히고 교육 듣고 부딪히고 교육 듣고 그렇게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조직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돼야 됩니다. 경험이 있다면, 진정한 경험들이 이렇게 쌓인다면 정말 리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말들을 내가 모르는 말을 하는 건 어려워요. 하지만 아는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떠한 말이 어렵게 나온다. 그것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을 빨리 가지시고 그것을 어, 나의 재산으로 써먹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피난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